자, 이번 작품은 가시리. 이 선생님 그 뭐 문학작품 해설 그 유튜브 가면 가시리 말고 또 뭐가 있더라? 고려가요 뭐 하나 더 있을 건데 까먹었네. 그냥 되는 대로 막 찍어가지고. 근데 이쪽에 좀 그 선생님이 좀 적어놨지. 고려가요의 일반적인 특징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가시리는 뭐든 고려가요 설명할 때마다 뭐 매번 설명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적고 시작을 할게. 간단하게 훑어봅시다. 이거 뭐 적으면서 하면 오래 걸리셔서 미리 적은 건데 고려시대 서민문학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 서민적 삶을 이야기하든가 주로 남녀 간의 애정 이야기해. 그런데 이제 서민문학이다 보니까 글자를 몰랐단 말이지. 구전대다가 훈민정음에 들어와서 궁중악을 사용하기 위해서 궁중악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훈민정음으로 기록을 해. 근데 이 남녀 간의 애정이나 사랑이 조선 유학자 입장에서는 남녀 간의 상스러운 열애설을 기록했다. 좀 쌍스럽다. 그래서 이제 많은 작품을 삭제하거나 변형을 해. 그리고 나서 궁중악으로 기록을 해. 그러다 보니까 궁중악 기록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궁궐 안에서 임금님이랑 파리 할 때 노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위증질과 태평성대와 같은 나중에 좀 첨가가 된 내용이 들어있어.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송축, 송도라 그래. 임금님 사랑해요 이런 내용을 좀 넣어준 거야 나중에. 뭐 기본적으로 알겠지만 이 가시리 같은 경우는 남녀 간의 이별을 이야기하는 작품이야. 남녀 간의 이별을 이야기하는 작품에서 갑자기 태평성대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겠냐. 그냥 궁중악 사용을 위해서 나중에 변형시킨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야. 좀 많은 작품을 삭제했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전승되는 고려가요는 총 17작품밖에 없어. 내가 알기로는 뭐 많이 전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뭐 내신용이다 아니면은 기본 상식선에서 문제를 출제한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궁중악 사용의 근거다. 동동이라는 작품 알지? 동동구 제1수를 보면은 선왕선대 논의와 진의이다 이러고 나와. 선왕선대가 뭐야? 태평성대를 말하는 거. 그 동동 같은 경우도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 이야기하는데 왜 들어갔겠어? 궁중악 사용의 근거다. 이제 특징은 일부러 빨간색으로 썼는데 뭐 내신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건드려지는 부분. 3, 3, 2조의 삼음보.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그래서 가시리, 있고 해가지고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아저씨는 뭐냐? 나난 얘는 여음구라 그래. 그냥 뭐 라임 잡는 느낌? 힙합 같은 거 보면은 뭐 say yo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쪽팔려 나도 이씨. 그런 거 있잖아 그냥. 그 여음구라고 합니다. 그냥 흥을 잡아주는 리드미컬한 좀 그 효과를 내주는 여음구라고 해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 해석을 하신 게 아니라 3, 3,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몇 덩어리를 읽으라는 말이야?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읽으라는 거지. 그래서 몇 음보? 3음보. 3, 3, 2조 3음보다. 그래서 원래는 요 사이에 뭐가 생략됐다고 보는 거야. 화면에 보이려나 모르겠네 이게. 입고가 생략됐다고 보는 거야. 노란색이 좀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색깔을 좀 바꾸면. 그래서 원래는 가시리 있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요 사이에 있고라는 요 부분을 왜 생략했을까? 제가 들어가면 3, 3, 2가 안 만들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3, 3, 2조의 글자 수를 맞추는 걸 음수율이라 그래. 음악적인 요소인 운율을 글자 수로 맞춘다. 음수율. 음수율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략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요. 그러면 요 두 줄을 이렇게 묶으면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은 여기 있고가 들어갔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돼? 가시리 있고 이렇게 되지. 그거 A라고 하는 거야. 그럼 A, 얘는 다른 거 들어왔네. B, A 이렇게 되지. 됐니?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A, B,
A 이런 건 그냥 찾을 수 있잖아 우리가. 그죠? AA, BA의 율격 구조라는 말을 써. 요 말을 조금 2007년도인가 수능에서 이제 요거를 건드렸을 때 AA, BA라는 말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대놓고 쓰지는 않고요. 그 당시에 뭐라고 잠깐만. 그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A를 반복했잖아. 그 다음에 B라는 변형 요소가 들어왔죠. 그래서 반복과 변형을 통한 자 아까랜다. 요 전작품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복 시에서 운문에서 반복은 언제나 의미 강조에 효과가 있어. 그래서 반복과 변형을 통한 의미 강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나올 수 있겠지. 근데 후렴구 위 증질과 태평성대 이런 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보통 이제 특별한 의미 해석은 안 해요. 위는 감탄사라고 보고요. 증질가는 이게 뭐 태평소인가? 무슨 악기 소리입니다. 악기 소리. 악기 소리를 그냥 표현해 준 거야. 의성어 정도로 보면 되겠죠? 됐지? 그래서 후렴구는 이렇게 각 연의 끝마다 나와서 연을 나누는 후렴구 같은 경우는 의미 해석보다는 연을 나누는 분연의 기능이 있다고 봐. 나눌 뿐 마디연, 마디마디 나눈다, 분연. 똑같은 말로 분절이라 그래. 그래서 고려가요는 이렇게 연의 구분이 잡혀져 있는 분절체의 작품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 됐지? 자, 그래서 고려가요의 특징을 기본으로 이제 여기 1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해석을 하면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저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1년에서는 이거 좀 지울게. 송축송도 이거 좀 지울게. 1년에서는 무슨 얘기한 거야? 저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거죠. 그죠? 이별 상황을 이야기한 거야. 그지? 자, 이연해볼까? 날로는 어디 살라 하고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이건 화자가 될 거고 날로는 화자,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고 난 당신 없이 못 사는데 저를 버리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요거 여운구. 그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원망이 되는 거야, 원망. 요거부터 적을까? 그럼 여기에서는 화자는 남자 없으면 못 산대.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적극성을 띤 인물이라기보다는 좀 봉건적이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인물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교적이다. 남자에 좀 묶여서 사는 봉건적이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다. 이런 단어들이 화자 분석의 키워드로 사용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연에서는 여기 이제 이연인데 원망하는 거야. 됐지? 요 이별이다 원망이다라는 건 출제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용어는 좀 바꿔요. 그 다음에 3, 4연을 볼까요? 보통 이 4연짜리 작품을 기승전결 이렇게도 합니다. 기승전결이라는 용어는 뭐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잡사와 두어리마마는 붙잡아 두고 싶지만 요거 보세요. 얘는 영문과 아닙니다. 글자가 다르잖아. 얘는 이렇게 썼고 얘는 아래야 찍었지. 이건 영문과 아니야. 해석해줘야 돼. 여긴 영문과 없어. 그대로 해석을 붙여서 해줘야 된다는 말이야. 당신을 붙잡아 두고 싶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선하면 아니올세라. 고전문학 보다 보면 이런 말 나와요. 리얼세라. 이건 이제 의구형 어미, 익심형 어미라고 하는데 그냥 뭐뭐일까? 두렵다.
당신이 붙잡고 싶지만 내가 너무 매달리면 당신이 나한테 질려서 아 뭐 이렇게 매달려 왜 이렇게 질척대 아이 다시 올 수 있는데 아이씨 안 올래 이럴까봐 보낼 거야. 그래서 3년은 약간 체념적인 정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체념적인 요소로 보는 분도 있고 안 보는 분도 있어요. 그냥 문학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 그지? 그 다음에 서로님 얘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서로다 이 말은 서럽다라는 뜻인데 두 가지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1.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 그러니까 나도 서럽지만 님도 서러운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춘향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몽룡이 춘향이 버리고 떠날 때 이몽룡도 웃으면서 안 떠나.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 됐죠? 그런데 두 번째 이번엔 누가 서러운 거야? 누가? 화자. 그래서 화자라고 쓸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 이게 위아래가 뭐 사실은 어떻게 해석하나 의미상의 큰 변수가 생기진 않는데 1번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미 서러워하는 거고 2번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제 화자가 서러워하는 거고 그지? 서러움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죠. 이해됐니?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는데 보낸대.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보낸대. 붙잡아 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서 체념이 살짝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체념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절망으로 다이렉트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런데 이 작품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일단 보내드릴 테니까 포기하겠다. 그래 내가 너를 붙잡는 거 너무 많이 붙잡으면 너 질려서 안 올까 봐 내가 무서워. 너를 보내주는데 대신에 가시는 듯 다시 돌아오세요. 얘는 이제 여음구. 그죠? 이 말은 뭐야? 이게 이제 사연이 되는 거죠. 일단은 보내주겠지만 반드시 다시 오셔야 됩니다. 사연은 뭘 나타내 주는 거야? 재회의 소망을 나타내 주는 거야. 됐지? 그래서 1년부터 보면 여기까지 다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봤죠? 어려운 작품은 아니야. 쉬운 작품이야. 1년부터 보면 AA, BA 구조로 정말 저를 버리고 가실 거예요? 이별의 상황. 2년을 보면 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봉건적이고 유교적이고 당신 없인 못 살아.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고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원망. 하지만 내가 좀 포기할게요. 체념. 너무 치근덕대고 질척대면 더 안 돌아올까 봐 무서워요. 체념. 그래서 내가 뭐 네가 서러운 거든 내가 서러운 거든 아무튼 서러움 속에서 보낼 테니 꼭 돌아오세요. 재회의 소망. 간단하지? 그래서 이렇게 사연으로 되어 있을 때 보통 기, 승, 전, 절 이런 말도 써. 됐니? 까지 해서 고려가요의 가실이 기본적인 되게 쉬운 작품이니까 마무리를 하고 고려가요 일반적인 특징은 좀 아셔야 되고 됐죠? 여기까지 해서 가실에 대한 분석 끝.